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0월 3일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장 경마, 토요 경마,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강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심심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심심히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조금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보냈어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하지 않았더니만 몸이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추석 휴장 전 경마에서 많이 지친 가운데 조금 성적이 서울 경마에서 좀 부진했던 거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경마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서울 경마에서 좀 다 그냥 맛이 가가지고 좀 생각만큼 기대치를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10월달 경마, 하반기 경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비긴 어게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다난했던 상반기 경마를 돌이켜보면서 하반기 경마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월 달에 막판에 이제 체력이 떨어져 고생을 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새롭게 이제 배드멘트를 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드멘트를 시작하면 이유는 체력 보강에 만전을 좀 기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65년 뱀띠예요. 뱀띠인데 아무래도 이제 50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이제 운동을 안 하면은 쉽게 고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옛날에 한 3년은 쳤는데 다시 이제 배드민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서 아침밥, 오전반 9시부터 11시까지 운동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체력을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자, 체력 보강에 좀 만전을 기해서 하반기 경마 때는 한번 제대로 된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 또, 이 8, 9월 막판에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중을 위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옳죠 이제 강타가 생각했던 이 방향과는 좀 다른 강타의 경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 경마잖아요. 이 고배당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고배당을 못 맞히니까 강타의 색깔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좀 공격적인 예상을 좀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끝으로 이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마라면 하반기 경마라도 즐기는 마음으로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적중으로 자, 2015년 멋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하반기 경마 때는 서울 경마에 한번 매진을 올인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마에서 뭔가 역시 강타가 서울 경마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집중적으로 서울 경마를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배당도 한번 서울 경마에서 와장창 좀 터뜨려가지고 예전의 명성을 한번 되찾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상반기 동안 부족한 강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반기에는 더욱더 변화하는 그런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그간 서울경마가 좀 어려워졌는데 하여튼 서울경마에 올인을 해서 멋진 서울경마 한번 멋진 실력으로 자, 한번 인정받는 강타. 자, 역시 강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죠. 총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제주 격차는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면서 총 16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문세영 기수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1급 기수들이 모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아무래도 9월달에 이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출조수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10월 경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약간 어려운 듯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 공격적인 예상을 해서 배당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는 오늘 토요일 경마의 작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일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제1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에이스 스피링이나 마필 청해마예요. 청해마인데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 시 양원 선행력과 더불어 중반 지구력도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주행검사 때도 이놈이 출중한 능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10번 에이스 스프링은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편성상으로 보더라도 이 정계산 선행이 비교적 편한 선행이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에이스 스프링은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실 뭐 1경주는 10번 에이스 스프링을 놓고 때리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제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2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 3경주가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오전짜기는 2경주와 3경주에서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계산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6번 알렉산드러와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데저트 이글이 초반 선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하나같이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들이다. 자, 물론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데저트 이글 같은 마필들은 마필 자체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선행으로 한 바퀴를 일순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6번 알렉산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정례상 선행을 끌 수 있는 편성인데 막판에 지구력 부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면 아무래도 선행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7번이 낭만 시티라는 마필입니다. 어라? 무슨 낭만 시티? 아이고 이거 언제 들어보지도 못한 마필인데 어째 이런 마필들을 추천한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요 마필은 사실상 4월달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당시에는 이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준 반면에 종반 탄력이 무딘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에 이제 8월달에 다시 데뷔전 아닌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자, 당시의 경주에서는 초반 선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요 마필은 안발입니다. 안발이고 체구 자체가 490다마가 넘는 아주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은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추임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성적거리 약한 편성이라면 7번 낭만시티가 막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직전에 보여줬던 이 부족한 선행력을 이번 경주시에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안발이라는 점에서 훈련시 상태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인 만큼 7번 낭만시티는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성장세의 마필인 만큼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열리김에 분명하다. 자, 그래서 7번 낭만시티를 놓고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차는 뭐 어느 정도 정해진 경주니까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중매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그런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낭만시티 멋지게 입상하기를 기대하면서 토요일 제3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보면은 4번 슈퍼먼이 좋고 훈련발로 보면 외곽 게이트의 10번 슈퍼대물이 좋고
어느 놈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초반 빠른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에요. 외곽 게이트의 9번 삼바 페스티벌이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걸어 들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거리가 1000m도 아니고 1300에서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뭐 안 되는 말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이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4번 슈퍼문도 가능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10번 슈퍼대문도 가능한 전력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타가 이번 경주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0번 슈퍼대문이란 마필입니다. 슈퍼대문을 강하게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요 마필이 2014년도에 주행검사를 받을 때 당시에도 사실상 초반 선행력이 부족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종반 타격이 굉장히 우수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번 슈퍼대문은 피코 센트럴에 장합니다. 그리고 체구가 지난번 경주 때 458kg로 출전을 했는데 무려 직전 대비 16kg가 빠져서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웬만하면 좀 체중이 좀 늘어나야만 베스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중이 늘었을 때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 체크가 굉장히 필수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슈퍼대문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 체중만 늘어난다면 파워가 보강되면서 그 파워가 바로 실전에서 경주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파스에서는 한번 10번 슈퍼대문의 변화된 발걸음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슈퍼대문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두 번째 승부처에서는 아무래도 10번 슈퍼대문을 한번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편성으로 삼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 번 더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슈퍼대문을 이번 경시에 강력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기 전에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가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2경주, 제주교차 3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나름 충만감의 마필들은 뻗팅기고 있는 편성인데다 제주교차 2경주가 그나마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4번 터보킹이에요. 제가 보는 경주시에 극단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태흥사색이 버티고 있지만, 1000m 경주라면 4번이 터보킹이 추임력 하나만으로 갖고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특히나 직진점 경주시 보여줬던 2착 승부를 했을 때 당시의 능력은 이번 편성상 말이 필요 없는 강력한 대가리를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 경주시 입상을 했을 땐 경주력이 하강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터보킹은 이번 편성에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번 터보킹은 이 편성에서 묻지마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자,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우다. 그래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4번 터보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일 4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시에도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죠. 4번 비욘드 리미트라는 마필입니다. 5,700만원짜리의 마필인데 조금 이 부마 자체가 좀 생소한 마필이긴 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이제 마필 수입이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승날도 많이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요즘 이제 매니피가 가장 우수한 시즌말로 나오고 있고 컬러즈 프라임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마필들의 혈통이잖아요. 그 전에야 뭐 포리스트 캠프 같은 혈통이 굉장히 좋게 많았고 디디미 같은 혈통이 예전에는 좋은 혈통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매니피하고 컬러즈 프라임이 가장 좋은 혈통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자, 이 4번 비온 드림미트는 저 역시도 좀 생소한 그런 혈통이긴 한데 데뷔전 때 모습을 보이니까 선취인형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안정된 주행과 더불어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다. 4번 비온 드림미트는 이번 경시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선색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드림미트를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거의 뭐 단통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출주수는 총 12도 있지만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고 4번 비온 드림미트를 강력하게 읽어주면서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하고 이제 다음 토요제 5경주하고 묶어서 자, 요 중반부에 또 한번 강력함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교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지난번에 약을 이빨 올렸던 마필 강타의 갈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one more time please one more time 때려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6번 항룡신화 아니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왜 이렇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대상경주에 나가면 뭐 이렇게 허벌나게 이렇게 안 가는 그런 식으로 타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더라고. 이게 뭐 놀러 나온 거예요, 놀러 나온 거.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탈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데 61km를 달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갔는데도 61km야. 그럼 핸디키퍼들이 봤을 때 항룡신화의 능력은 어떻다?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번 3단계가 63km를 받았고 다음에 이제 61.5km가 한라영산이고 그 다음에 항룡신화야. 그러면 요런 갱도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경주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핸디를 안 받은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6번 항룡신화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저는 보는 마필이에요. 때려 죽여도 6번 항룡신화, 못 맞춰도 6번 항룡신화, 단토로 맞춰도 6번 항룡신화, 항룡신화 무조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금니 물고 한번 찍은 놈 끝까지 마칠 때까지 쫓아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갑니다. 어려워요. 딱 어려워. 야, 뭐가 어려워? 4번 토에 이해동이 나왔네. 이해동이 문세영이 오픈백고 선행 가니까 4번 5번 단통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박수. 딩동댕동이 아니라 땡! 전국 노래잖아요. 땡! 이렇게. 경마가 그렇게 외관상 보이는 경마로 쉽게 들어올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맞춰서 떼부자 돼버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4번, 5번이 능력상으로나 전개상으로 가장 풀어먹을 수 있는 마필이긴 분명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4번이 더 좋아 보이네. 아무리 보더라도 4번이 더 좋아 보이고 5번 오픈뱅크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오픈뱅크가 선행을 널널하게 갈 수 있는 편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4번 토도 그렇고 빠른 말들이 좀 있어요. 이번 편성에. 그래서 물론 문세영 등짝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얘가 대가리를 꽂아버릴 수도 있는 1000m 경주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4번 토를 더 좋게 봅니다. 토가 이번에는 한번 더 세게 승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레이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5번 오픈뱅크와 더불어 저배당으로 입상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저는 5번 오픈뱅크를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왜? 너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 비슷한 선행력을 가진 놈들이 많어. 7번 필승 예찬도 있고 또 11번 대박이도 있고 4번 토우도 빠르고 또 8번 통일대박도 빠르고 9번 옥천진도 빠르고 10번 골드바도 빨라. 그럼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압박을 주어주면은 5번 오픈뱅크가 부러질 수도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누가 중간에 이제 거리 1000m를 맞이해서 누가 선전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배당 마필들 한 2두를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배당 성립이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대끼리는 안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4번이 토가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4번 토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4번 토를 놓고 5번 오픈뱅크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자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멋진 중배당 단통 승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4번 말리안이 나오네요. 4번 말리안. 어디 갔다 왔니? 뭐하다가 밥통짓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물론 지난번 경주가 이제 공백이 있었으니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아니 뭐 미친 짓도 아니고 진짜 가슴 아파요. 견인물만을 뭐 빨랐다고요. 신나게 쫓아가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꼴찌를 해버렸네. 딱 꼴찌하기도 힘든데 꼴찌를 아주 신나게 해버렸어. 그것도 레이스가 겁나게 빠른 경주에서 꼴찌를 해버린 4번 말리앙인데 이번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번엔 대가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리앙은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에 지난번에 끌리면서 전반적인 능력 자체를 못 발휘한 거지. 요 마필을 꼭 잡고 차분하게 타줄 수 있는 김원권이는 백고신천이란 선행마도 선입으로 타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기수고 아무래도 준호보다는 조금 뭐랄까 여유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는 기수예요. 신인 기수가 지금 56승을 한 기수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문세영이보다도 더 잘 탄 그런 능력이야. 김원권이가 굉장히 잘 타는 애예요. 그러니까 김원권이가 이번에는 4번 말리앙을 차분하게 선행을 나서지 않고 2번 맥려나를 보내주고 차분하게 2번마에서 따라만 가주더라도 제가 보기엔 2번 맥려나 그냥 넘어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직선에서 따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번 말리앙은 전개 2점과 더불어 갖고 있는 사이즈상 윗구미를 갖고 있는 마필이냐 끌리지만 않으면 온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마필이라 4번 말리앙은 이번 편성에서 보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토요주 6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 경과 최대 승부처인 토요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저는 사실 이 UCC를 제 공부방에서 서재에서 제가 찍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굉장히 아깝고 또 사실상 이렇게 뒤에 배경을 놓고 찍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경마왕에서 찍었을 때는 칠판 강의를 하면서 찍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제가 나가서 좀 찍어볼 생각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또 경마왕은 또 내부 전문가들만 지금 찍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못 찍게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경우에서 찍을 데가 없거든요. 찍을 데가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저 시간도 아낄 겸 그냥 전 집에서 찍어요. 집에서 찍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찍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뭐랄까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고 볼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서 찍을 생각이에요. 자, 1번 제피로스입니다. 한성열이가 이 마필을 입상을 성공한 적도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인기 1위로 팔리고도 빠다리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시에 과연 1번 제피로스가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지금 안만에 56.5kg 450다마짜리 부중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부중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제피로스는 이 편성에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제피로스를 대가리로 놓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대가리로 안 놓을 수도 있거든요. 안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일본 제피로스는 가자는 갈 겁니다. 왜? 여기서 이번 경기를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냐면 당일 배당판에서는 9번 네페르티티 같은 마필들이 조교 상태가 좋았다고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보다 더 센 날들이 분명히 있는 편성이고 이번 편성은 인기권 전력들이 빠다리가 나면서 중배당 내지는 고비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일본 제피로스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아니면 제3의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요 부분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어찌됐든 인기만은 자르고 갑니다. 그래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6경주, 자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가 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일본 제피로스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이게 오늘 강타의 6경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바로 이어서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9번 JS 군단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긴 한데 글쎄요, 9번 JS 군단이 무조건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교는 좋았어. 그런데 저는 1번 볼퍼니 매직이란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앞경주 6경주에선 네페르티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일본 볼퍼니 매직에 대해서는 훈련 상태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승부의지가 없어서 안 가면 모를까 배팅권에서 절대로 빼지 마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배당을 터뜨리면 일본 볼퍼니 매직이고 당일 현장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얘가 대가리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상적인 이 급성장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근간 세이브리 경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힘을 쓰면 다 끌어낸다고. 그런 성장을 해왔단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얘를 아주 강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일본 볼퍼니 매직이 입상을 해서 얘를 놓고 승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배당도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팔리란 마필은 뭐 7번 터프러나 9번 JS를 군단 같은 마필들이 당연히 팔리겠죠.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12번 지상권딱 같은 마필들이 당연히 팔리고 용두산이 팔리겠지만 이런 마필들보다 일본 볼퍼니 매직을 오히려 좀 더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본 볼퍼니 매직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 자, 이런 가운데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 바로 2번 오발탄입니다. 오발탄 양곱창집 체인점 오발탄 양곱창은 오발탄은 양곱창.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휴 저 새끼 또 미쳤네. 아유
밥을 안 먹고 예상을 하나 저 오발탄을 얘기하면서 무슨 양곱창집을 선전을 하고 자빠졌어. 아따 할지는 되게 없어. 쟤는 좀 애가 마탱이가 간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근데 왜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건데 오발탄이 이 편성에서 대가리예요. 저는 무조건 대가리예요. 왜 대가리지?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초반 밀어붙이면 선행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오발탄이 선행을 못 갔다. 그러면 제적 선입도 돼요.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선입이 일단 보장이 된 2번 게이트고 그 다음에 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추임력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인데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오발탄은 온다는 겁니다. 온다 안 온다? 2번 오발탄 내기합시다. 온다! 대기하주로 놓고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토요일 구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는 5번 매직탑과 7번 레디칸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가운데 1억원짜리 고가의 신마인 9번 강북 70과 6번 쌈놓고 같은 마필들이 엇비슷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9번 강북 70도 좋아요. 주인검사지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했고 종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이 우수했던 마필. 전반적으로 안정된 중위가 걸음 상당히 우수했던 신마이기 때문에 1억원짜리의 값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억원이라고 왔으면 실질적으로 1억이 넘는 거지. 왜냐하면 통관세가 붙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번 강북 70 같은 마필들은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일단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은 굉장히 좋았던 9번 강북 70도 5번 매직탑이나 7번 레디칸에 못지않게 1300거리라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9번 강북 70은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을요. 5번 매직탑도 되고 7번 레디칸도 되고 다 됩니다. 6번 샵놓고도 되고 다 되는 마필들인데 이 편성에서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은 마필들이 많아요. 5번 매직탑도 뭐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한데 요런 마필들보다 요번 견시 요지를 필요로 하는 마필은 이 12번 철두라는 마필입니다. 전 철두를 굉장히 좋게 봐요. 왜 그러냐? 이 철두라는 마필이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을 때 직지점 경주시 5착으로 왔을 때 마인티제임과 구투요, 삼정 나이고 같은 마필들의 나이도 같은 마필들에게 지기를 했지만 당시의 편성이 굉장히 셌던 편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편성과 지난번 경주의 편성하고는 제가 보기엔 좀 다르다. 그러니까 5번 매직탑과 레드칸이 입상을 했을 때 편성보다는 오히려 직진전 12번 철두가 5착을 했을 때 편성이 더 강하다. 전 이렇게 보는 견지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는 7번 레디칸도 불안 요소가 좀 있고 또 5번 매직탑도 연속 상승에 따른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워낙에 많이 끌어내었기 때문에 얘도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고 강북 70이라는 마필도 아무래도 이제 신마액인데 1300에 첫 출전을 시킨다는 것도 마음에 좀 걸리고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비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12번 철두가 직접적 문세영 기수가 이 인기만으로 팔렸을 당시 인기 입상에 실패를 했을 때 고능력을 이번 경시 페로비치가 끌어내준다면 오히려 12번 철두 같은 마필이 재밌지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철두는 직지점 잘 뛰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5번 매직탑과 7번 레디칸은 지난번 경기 때 베스트로 능력을 끌어내었고 코너 세 마리를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철두의 입상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줄 이유가 굉장히 높은 것이
5번 매직탁과 7번 레디칸이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조교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즉 예상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번, 7번이 더 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책에서는 더욱더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12번 철두가 더 세다. 바로 이번 경기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 때려볼 수 있는 대단히 가능한 그런 승부처다 해서 준메인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12번 철두가 재밌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뭐 나름 배팅권의 충만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죠. 1등급 경주인데 6번 삼정제국입니다. 워낙에 이제 근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유일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이제 부러진다는 생각보다는 얘가 무조건 온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6번 삼정제국은 이 편승에서 대가리를 읽어주고, 문제는 후착이 워낙에 허접해. 정글짐은 부산에서 와서 컨디션이 안 좋고, 당상대형은 마태이가 갔고, 천년유산도 마태이가 갔고, 다 마태이 갔어. 그런데 여기 딱 두 마리만 그나마도 마태이 간 놈들 중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 어찌됐든 6번 삼정제국은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한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7번 X파일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7번 X파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아몬거스터입니다. 2번 아몬거스터. 야, 요게 이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아몬거스터는 이번에도 대가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모 가방의 마필들도 가끔가다 인기만을 팔리고 덜커덕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대부분 이제 서성훈이가 타고 덜커덕 하는데, 문세영이를 태웠다는 것은 문세영이로 하여금 이 마필을 입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만, 직직전 경주 시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문세영이가 계승을 해서 선행을 가서도 부러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 2번 아몬거스트가 선행을 100% 가느냐? 자, 7번 아틀라스트도 빠르고요. 8번 담양미스도 빠르고요. 5번 무대지도 빠릅니다. 어차피 앞선이 굉장히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이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입상 가능가들이 땅을 파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인데, 어찌됐든 이번 아몬거스터를 가져가지만 아몬거스터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두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가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대가리가 있는 거고,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대가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대가리라는 거예요. 얘는 빼고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만 얘가 빠질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아몬거스터를 인정을 하지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배당이 와장창, 와리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배당이 터져? 어떻게 터져? 이번 남산축제. 왠지 요번에, 지난번에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무조건 부러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타가 말씀을 드리면서 스페셜 조이의 스타라는 마필이 100% 입상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건 제가 맞춰드렸던 경주예요.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남산축제가 조금 불안하다. 왜? 완식이가 일부러 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취입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요번 경주시 취입형 마필들도 많지만 또 빠른 선행마도 있잖아요. 5번 럭키라이트 같은 마필들 빠른 선행마고, 또 12부 스페셜 조이 같은 마필들도 지난번에 바닥 주입으로 올라왔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끄는 악병을 갖고 있는 도주성 선행마였거든. 그러면 이번의 편성으로 봤을 때 이번 남산축제가 어리버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거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시에는 이번 남산축제보다는 차라리 지난번에 바닥에서 날라 들어왔던 11번 스페셜 조이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 남산축제보다는 차라리 외곽게이트에서 12번 스페셜 조이가 이번에는 이 마필은 발주만 안 빠른 거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발주만 안 좋아서 초반에 꼴찌로 스타트를 했지만 바로 추진력을 보이면서 2번맨을 따라붙은 마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끄는 악병만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페로비치가 잘 탈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선행을 누가가? 6번 럭키라이트가 나간다고. 그럼 바로 2번맨 누가 붙어? 11번 스페셜 조이가 붙는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스피드를 2번 남산축제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못 따라온답니다. 못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아주 바닥에 누워있다가 10으로 올라오는 마필들은 잘하면 앞선이 무너졌을 때 막판 문고리 잡고 3착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 남산축제가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12번 스페셜 조이를 놓고 때리는 끝장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3경주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스마트 타임이란 마필입니다. 스마트 타임. 야, 이 마필도 사실상 뭐 완전한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대가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보다 센 말이 있느냐? 없어. 없으니까 얘가 대가리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서 상대적인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시 경제력을 끌어내서 이번에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다른 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뭐 11번 가람산등도 능력 사이즈는 되지만 공백을 갖고 있고, 8번 큰바다는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 때 그러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실전에 들어가면 안효리가 이거 기대는 악벽을 잡아줄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 이상의 다 단점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면 12번 스마트 타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에 12경주의 완식이는 덜 보지만 마지막 13경주에 12번 스마트 타임에 기생하고 있는 완식이는 세게 본다. 그래서 요번 경주시 12번 스마트 타임은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 대충 알아봤습니다. 대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 나름대로 땀 뻘뻘 흘리면서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배당을 공략할 수 있는 경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급 조절을 잘한다면 토요 경마도 멋진 대승으로 이끌 수 있고, 10월달은 하반기는 무슨 달? 서울 경마 초토화를 시키는 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현장에서 완벽한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